안녕하세요. 저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인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이성 메르케람의 면역 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메르케람의 정의, 역학, 위험인자,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메르케람의 치료, 그리고 특히 전이성 메르케람에서 면역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메르케람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메르케람은 영어로는 이제 멀크셀 칼시노마 MCC로 표현을 하고 그 상피세포 및 내분비세포의 특성을 지닌 매우 공격적인 원발성 피부암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피부암의 약 1%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드문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피의 줄기세포나 또는 모낭 줄기세포에서 유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져 있고,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메르케람이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진처럼 약간 이제 융기된 붉은색 반점으로 보일 수 있고, 이제 B의 사진은 그 기저세포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혈관이 안쪽에 보이고, 색소 침착 부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흑색종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암종하고는 다르게 일부분만 이렇게 이제 색소 침삭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 그림은 이제 가운데 보시면 중앙에 궤양이 있습니다. 이런 궤양을 동반하고 경계가 이렇게 불분명한 결절,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메르케람이 발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부경 검사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이처럼 특별한 이제 구조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분홍색과 이제 흰색의 이제 이런 형태로 보일 수 있고, 또 B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제 빨간 이렇게 혈관이 보이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궤양이 동반된 이런 형태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소견인데요. 이것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병리과에서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염색을 한 소견이고, 아주 예전에는 이제 그냥 스몰 블루 라운드 셀 튜머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작으면서 둥글게 보이고 좀 파랗게 보이는 이제 이런 암종이다. 라고 이제 좀 브로드하게 이제 명명이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염색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CK20의 파지티브 이게 양성이고, 그다음에 시냅토피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비 암에서 이제 양성을 보이는 것인데, 이제 요렇게 이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메르케람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르케람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전체 피부 악성 종양의 약 1%이고, 보시면 이제 보통 백인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호주, 그다음 뉴질랜드, 미국, 유럽 순이고, 호주에서는 이제 인구 10만 명당 한 0.8에서 2.5명이니까 한 1명 정도 대략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이제 다른 암종과 비교를 하게 되면 여성암에서 가장 이제 호발하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레어하게 발생하는 디지즈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발생률이 85년부터 2013년까지 3배에서 한 5배 정도로 점점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노인 환자가 많아지면서 실제 발생률이 증가를 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진단 기술이 면역 염색과 같은 기술이 발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진단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세분화된 진단으로 이제 메르케람을 진단할 수 있어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메르케람은 어떤 이제 분들한테 잘 생기는지 보시면은, 이 진단 시 이제 중앙 연령이 77세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하고,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서 잘 발생하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 그리고 백인, 그러니까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인에서는 드물고, 이제 백인의 발병률이 8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어서 백인,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2.5배가 높고, 그 메르케람 환자의 한 6에서 12%가 면역 억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의 이제 악성 종양, 특히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나 HIV 환자, 장기 이식 환자 같은 경우들도 이런 분들은 이제 장기 이식을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 메르케람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메르켈 세포 폴리오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 또 메르켈암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바이러스는 이제 어디에나 존재를 할 수가 있고 무증상 감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면역이 억제된 상태가 되면 이 메르켈암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켈암의 재발의 위험 인자가 또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르켈암이 진단이 되었을 때 그 종양의 크기가 2cm가 넘거나 2cm 이상이거나 그 발생 부위가 이제 부경부거나 아니면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제 림프절이 양성이거나 혹은 이제 림프 혈관 침윤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의 고위험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메르켈암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크게 국소변기와 뒤쪽에 이제 진행성 변기로 나눌 수 있고, 이제 국소변기는 1기, 2기, 3기까지 저희가 이제 국소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크게 이제 원발 종양과 림프절로 나눌 수 있고, 이제 원발 종양은 원래 종양이 발생한 그 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수술이 가능할 경우에는 광범위 절제술에 방사선 치료, 그리고 만약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거나 그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린 면역 치료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관이나 CT 같은 이미징을 통해서 림프절이 이제 음성인 경우에는 생검을 이제 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양성인 경우에는 절제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 병기에서 메르켈암의 치료인데요.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된 메르켈 세포암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임상 시험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메르켈암이 너무 레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삼상 데이터가 잘 없고 이제 딱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로 물론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지만 명확히 이제 정리가 된 것이 많진 않아서 임상 시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역 항암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 항암제의 종류에는 아벨루맙, 펜브리주맙, 레티팔립, 그 니볼루맙 이렇게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발한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이나 이제 화학 치료를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거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성 메르켈암에서 면역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면역 항암제는 저희가 이제 3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제3의 물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1세대 이제 머리 빠지고 토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 그리고 2세대는 특정 표적만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해서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 부작용을 많이 줄인 항암제가 되겠고 이제 3세대는 지금까지 세포 독성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에 와는 아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항암제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T세포이고 원래 이제 T세포가 우리 몸의 어떤 외부에서 이제 그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해서 파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정상적으로 저희 몸에서는 이런 T세포가 너무 액티베이션 하이퍼 과활성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PD-L1과 PD-1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PD-L1과 PD-1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런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면역 관문 억제제는 여기에 이제 안티바디가 붙어서 이제 이 두 개의 PD-L1과 PD-1이 결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 T세포가 지속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게 이렇게 해서 가면을 씌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PD-L1과 PD-1이 하게 되는데 나는 외부의 항체가 아니야. 나 공격하지 마. 하는 이 신호를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억제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T셀이 튜머셀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메르켈암에서 면역 항암제는 세 가지 정도 이제 아까 이제 앞에 보여준 네 가지 그건 제 표에 넣진 않았고요. 있고 보시면 환자 수가 이 아벨루맙을 제외하고는 다
적습니다. 이제 한 100명 내외, 100명이 안 되는 환자 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제 반응률 자체는 56%, 39%, 68% 정도로 반응률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그러니까 진행 무진행 생존율이 생존 기간이 16개월, 이제 4.1개월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아벨루맙 연구는 그 자벨린 머클 200 연구이고 이것은 그 1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아벨루맙 1차 치료의 효과를 확인한 이상 임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신 PDL1을 억제함으로써 그 T셀이 튜머셀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NK셀이라고 하는 이 면역세포도 지속적으로 튜머셀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최대 종양 반응이라고 해서 그 완전 반응은 이제 암이 완전히 없어지고 4주 이상 지속되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116명의 환자 중에 약 한 16%의 환자가 완전 반응을 획득하였고 그다음에 23%의 환자가 부분 반응, 그리고 10%의 환자는 이제 안정병변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40%의 환자는 치료를 했지만 이제 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좋은 효과여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벨루맙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제 각각이 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파란색, 연두색 이 바가 치료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보라색은 이제 앞에서 얘기 드린 이제 완전 반응인데 중간에 이제 완전 반응을 획득하고 거의 이제 30개월까지 치료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16명의 환자 중에 그 전체 생존율이 한 20.3개월 정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안정성 결과인데 이제 이상 반응은 이제 다른 면역 항암제나 치료제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펜브로리주맙 데이터이고요. 이것은 이제 환자 수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 이제 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역시 1차 치료로 펜브로리주맙의 효과를 확인한 이상 임상 시험이 되겠고 이것도 이제 각각 이제 환자 한 명 한 명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쪽이 이제 튜머의 이제 볼륨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밑에 이제 음수로 되면 이게 다 줄어든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여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린 그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에 따라서 앞쪽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음성과 양성으로 나눴고 보통 이제 바이러스 양성 그 캔서가 좀 더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파란색의 환자들이 좀 더 좋은 반응을 획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역시 이제 그 CR을 획득한 환자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제 PR을 획득한 환자가 이렇게 이제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렇게 실제 뭐 그 환자의 케이스를 이 논문에서는 이제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이제 종양 병변이 있던 것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피부에 병변이 있던 것들이 거의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흔히 보는 이 NCC의 미국의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은 그 이제 시스테믹 트리트먼트로 여기도 역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아벨루맙, 이렇게 니볼루맙, 펜브리주맙과 같은 면역 항암제 치료가 우선적으로 권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그 메르케람은 매우 드물지만 공격적인 피부암이고 국소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권고가 되고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병기에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로 좋은 치료 성적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예방법으로는 이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